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최근 들어서 850원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850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 새벽 시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50원 라인 뭐 많이 올라간 단가 뭐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700원대부터 750원 그리고 800원 뭐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리플 코인에서 항상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리플 코인을 뭐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1,500원 이상이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이 있는 분들, 엄청나게 강력한 홀더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분들은 여전히 매입 단가가 안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죠. 왜 그러냐? 자, 첫 번째로 우리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XRP는 이 CBDC 때문에 각국의 여러 나라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CBDC,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이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 또한 코인의 사용 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큰 쓰임새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ETF 그리고 IPO.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현재 코인 시장에 리플 코인 하면 떠오르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을 뒤로하고 SEC가 지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리플을 압박하고 합의를 못하겠다. 합의점이 언제 나오냐? 이러한 이벤트들과 함께 시장에서는 압박감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최근에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는 비록 많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리플 코인의 사용 용도의 모멘텀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SEC 때문에 힘든 부분 뭐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850원, 900원, 950원, 1000원 이렇게 쭉쭉 올라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지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 코인 여전히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이게 일봉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1,000원 라인까지 올라갔던 부분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여기 700원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계단식 상승력을 이렇게 보였다.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길게 정말 천천히 어디까지 700원 라인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상승의 초입 단계가에 떨어졌다. 제가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집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이제는 아시죠? 매집과 매수는 굉장히 틀린 부분입니다.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사지는 겁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린 다음에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집이라고 해요. 자, 왜 이런 매집을 진행할까? 매집은 누가 합니까? 고래들이 매집하죠. 왜?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매집이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방 압박을 받을 때까지 다시 700원 상승폭을 모두 다 꺼집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은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겠죠. 그 개인들의 물량은 누가 봤습니까? 다시 고래가 매집을 했다. 자, 고래들은 왜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가져올까?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자전 거래를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자전 거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걸어놓고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지는 물량을 그대로 다시 재매수하니까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버티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못 버티신 분들이 정말 많겠죠. 자, 그분들은 지금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 자, 보세요.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00원에 매도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750원 올라갑니다. 750원 올라가니까 또 후회되는데 여기서 못 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 여기서 팔아야지. 750원 파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800원에서 또 후회하시죠. 800원에서 매도했던 분들 다시 한번 850원대에 지금 현재 시점에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후회를 남길까?
당연하겠지만 떨어지는 와중에 있고 하방 압박을 받고 700원도 이탈할 것 같다. 당연히 무섭죠. 그 공포감에 매도가 나왔을 테지만 이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이렇게 700원 이탈할까 봐 무서워서 매도했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단타 수익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후회 안 하시겠죠. 근데 단타라는 게 특성이 그렇죠. 올라가는 것을 매수했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 또 매도하셨으면 어떻습니까? 또 수익 구간 아니고 손실 구간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니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이 상승 모멘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투자의 비중 관리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안정적으로 투자 관리하면 확실한 수익 구간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면서 후회가 남는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후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까 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상승의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 또한 넣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리면서 현재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제가 문자도 무료로 넣어드릴 건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부담스럽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인터넷 링크 창을 열리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설문조사 하시고 카톡에 확인을 해보시면 안정적인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링크만 클릭하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 코인 하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뉴스도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내용 보이시는 것처럼 니플의 CEO는 SEC한테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니플은 미국을 떠날 것이다. XRP가 급등, 시총 6위로 회복했던 모습.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022년도 6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죠. 자, 니플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아이들은 니플 코인을 3년 내내 법정 공방에 세웠습니다. 왜? 니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증권위원회니까요. 근데 SEC 니플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니플은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법원에서 SEC의 손을 들어준다.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왜? 니프는 이미 많은 나라들한테 러브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는 니플 너희는 증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이 부분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니플은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굉장히 틀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 디지털 화폐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차근차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어찌됐든 미국 법원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리플, SEC 너희를 둘 불러 모아놓고 합의를 해라.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내년 2월까지 지금 이게 이 뉴스가 2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내년 2월이면 24년도 2월 달 오늘이 3일절이니까 지났습니다. 2월 달이 지났어요. 자, 2월 달까지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법원에서는 리플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SEC의 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SEC는 차마 기관이지만 기관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 CBDC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CBDC는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CBDC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다. 당연히 CBDC의 속도는 정말 개발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부분을 체감만 못할 뿐이지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국제적 정세 간에도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법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미국 법원은 두 가지의 손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를 하나씩 안줘줬습니다. 리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것은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SEC는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알았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딴 데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라고 아시죠? 이 브릭스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뭉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브릭스로 뭉친다. 이게 뭡니까?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어요. 탈달러. 달러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용 안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매년 적자 국가입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벌 1위일까요? 당연하게도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CBDC의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의아하죠?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자신들의 달러를 CBDC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후진국이다. 근데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랑 보시면 이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뭉쳤다고 말씀드렸죠.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브릭스의 CBDC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2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2월 26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도 빨리 CBDC를 개발해야 됩니다. 달러 CBDC 늦춰지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8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CBDC는 개발을 빨리 해야 됩니다. CBDC의 개발을 하고 있는 거, 니플이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니플을 못 이용합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점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 입장에선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니플뿐만 아니라 SEC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들, 대부분의 코인들, 너희들은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 다 따라라. 이렇게 압박을 줬던 애가 얘네들입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정치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걸 만들까요? 당연히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자, 주봉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려볼게요. 아니죠. 일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기준점, 얘가 언제쯤 이 부분이 발생됐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골든 크로스라고 다들 아시죠?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했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라는 부분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자, 이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 연두색 선 보이시죠? 연두색 선을 이 단기 이평선이 빨간색 선이 뚫고 오릅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골든 크로스가 바뀌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다.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최근 들어서 CBDC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인즉슨 SEC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SEC의 입지를 작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벤트와 함께 SEC는 니플과 빨리 협약을 맺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그 이벤트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SEC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도 올라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대응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상단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에 연결되실 겁니다.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아도 충분하겠죠.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도 무료고요. 해당되는 링크를 클릭해도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무료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나 아니면 링크를 클릭해서 같은 수익관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 또한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 근데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SEC와 니플은 빠르게 합의점을 찾을 확률이 높다. 근데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제가 2024년도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 대대적인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24년도의 불장 왜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 당연히 엄청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니까 이 코인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2024년도의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24년도 반감기가 있어요. 코인 시장의 반감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반감기라는 건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 21년 불장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21년도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코로나 시즌은 뭐예요? 당연히 못 돌아다닙니다. 유동성 자금, 투자 자금이 코인 시장에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던 시점이었어요. 21년도 엄청나게 상승력 보였죠. 24년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ETF, 반감기, 이 두 가지의 이점은 지난 21년 상승장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미국 대선 그리고 SEC, 지금 이 뉴스에도 보여준 거 있지만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 자, 리플과 SEC는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SEC의 압박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미국 법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SEC는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법원에다가 나는 리플 소송 준비하면 준비 서면을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했습니다. 3월 22일, 4월 22일로 연장했고 답변 개출 기한은 5월 6일로 연장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 지금 SEC는 해당되는 연기 신청, 연장 신청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니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EC, 니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무한대로 부과하려는 SEC, 니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SEC는 지금 급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선을 급한 이유는 바로 얘네들, 당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SEC 규모는 축소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거든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내가 당선이 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아예 철폐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정말 SEC의 권한을 축소시킬 거고, 얘네들을 아예 엄청나게 압박했던, 니플 코인을 압박했던 SEC를 아예 과도한 권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공약이에요. 자, 공약을 펼치는 이유는 뭡니까? 표를 받기 위함입니다. 표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있죠. 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비트코인 ETF 거래 안 된다면서 내가 이거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 총선에 공약을 걸었어요. 둘 다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공약들을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공약들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표를 던지려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공약을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SEC 때문에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SEC는 무조건 축소시켜야 된다. 얘네들의 권한이 과도하니까 얘네들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기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게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SEC는 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을 유턴해야 된다. 뭐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부분의 시작은 SEC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이러한 박스권 리플을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고 증권성 이슈가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니플 코인이 SEC한테 3년 내내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처럼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수가 없겠죠. 왜?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니플의 파트너사들도 엄청 많겠죠. 자, 니플의 파트너사들 먼저 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니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파트너사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자,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뭐 노바티, GMT,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자, 엄청나게 유명한 은행권들이에요. 얘네들은 아랍에 있고 영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이 왜 니플의 파트너사, 니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자, 요 아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당연히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 거래 또한 니플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고 이 파트너사들은 니플의 모멘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니플의 모멘텀 손실 난 게 없죠. 단순히 SEC가 니플을 압박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 고객사들이 파트너십을 끊는다? 말도 안 되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리플 코인이 어디에서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나 그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리플 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금 라이센스 뭡니까? MTL이에요. MTL은 지금 3년 만에 미국에서 재개한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SEC야 미국 법정 공방을 펼쳐내고 있었다. 그래서 리플은 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었다. 근데 그 제안된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한다. SEC가 얼만큼 그 힘이 축소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니플 어때요? 이제부터 니플 코인은 정상적으로 SEC한테 압박되었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발전 속도를 신성장 동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이 부분도 보이시죠?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수탁 업체를 인수한 거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미국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자, 맨 처음에 기억나시죠? 리플 코인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CEO는 만약 내가 법원에서 SEC한테 지잖아? 나 미국 떠날 겁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새 사업을 위해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 굉장히 다른 스텝이에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리플, 당연히 고래들도 눈독을 들일만 하죠. 지금 SEC의 힘은 축소가 되고 있고, 말 그대로 리플은 새로운 사업 구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상승력 또한 점차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850원, 여기가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주봉상 단면만 보게 되면 너무 고점이니까 또 고점 맞고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축소해 보면 어디에 움직임입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 아예 안 보이시죠? 그만큼 지금 완벽한 바닥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들 하시죠. 나는 리플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에 대한 기회비용만 날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어떻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자, 어떻게 골랐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 당연히 주봉이니까 더욱더 많이 떨어졌던 부분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길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올랐지 않았냐?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집을 해요. 왜? 개인들의 물량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절대 매도 안 할 거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들은 니플의 물량을 받아간다는 거. 자, 지금 보시죠. 현재 시간,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죠. 상승력을 가져왔다가 내려오고 가져왔다가 내려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니플 코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거. 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락업 물량이라고 아시죠? 락업 물량은 뭡니까? 물량이 매도할 수 있게끔 풀리는 거예요. 자, 2월 달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락업 물량이 얼마나 풀렸어요? 5억 개의 락업이 해제가 됐어요. 자, 락업 해제됐다? 이건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묶여놨던 물량이 풀렸다. 근데 풀렸다 보면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올 거니까 무조건 떨어지겠다. 하락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시죠. 근데 이때 하락할 거니까 나 매도해야 되겠다. 700원대였거든요. 아마도 720원대 요것대였습니다. 근데 요 아이들이 매도를 할까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단가예요. 그러면 절대 매도 안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5억 개가 다시 락업이 돼요. 또 3억 개가 추가적으로 락업이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고래들은 매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올리죠.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된다. 상패 빔을 쏘아 올린다. 성장 빔, 상장했을 때 빔을 쏘아 올린다. 왜 그럽니까? 얘네들은 가장 높은 단가에 매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이 높은 단가입니까? 높은 단가가 아니죠. 여전히 올라갈 자리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니플이에요. SEC가 이제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니플은 더욱더 상승력이 높아지겠죠. 근데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매도한 물량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절대로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회 안 한다. 나는 매도해도 다른 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셨다. 그러면 절대 후회 안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단타로 들어갔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코인 수량만 많아졌고 지금 다 물려 있어서 매도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절대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단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했다가 다시 다 떨어지고 매도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복된다. 어때요? 우리들의 시드머니만 없어진다는 거.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고래들은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고 있으니까 이때 흔들려서 매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 나왔던 뉴스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신성장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벤처 캐피털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 해외 결제 비효율성의 혁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플은 회복 부분, 더욱더 상승력을 보여줄 부분이 굉장히 크다. 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CBDC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면서 국가 간의 스위프트 거래 또한 당연히 니플이 진행한다. 그렇다면 해외 결제 비효율성 또한 니플로 결제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혁신적인 모습을 가져올 것이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모든 신성장 섹터의 신성장 동력들을 말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 니플의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현물 ETF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XRP ETF를 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은 계속적인 니플의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겁니다. 고래들이 파트너사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은 니플의 성장 모멘텀을 알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파트너사를 깰 리가 없다라는 거. 근데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최소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최소 26조 원이 유입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우리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ETF 나오자마자 급등했습니까? 아니에요. 1월 달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7천만 원, 8천만 원, 지금 2월 달 들어와서 올렸다는 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자산의 재분배, 그리고 코인 시장,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안정적인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자체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뭡니까? 알트코인의 제왕입니다. 자, 알트코인의 ETF가 나오기 시작한다? 당연히 리플의 ETF는 등장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영상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새벽에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겁니다. 지금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연준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고 니플 코인의 필요성이 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해당되는 댓글로 아니면 문자로 넣으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을 투자하면서 니플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코인들을 투자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에 매도했고 단타로 들어가서 손실만 많이 보셨다면 그러한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후회가 남는 매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에 연결되십니다.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확실한 수익 구간만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 주셔도 충분하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뭐 번거롭다면 링크도 클릭하셔도 충분하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만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